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오늘은 한 주의 첫 방송입니다. 월요일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에서도 역시나 레드 전문가님과 50분 알차게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좋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지까지 다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정보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가실 분들은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50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우리 아나운서님 주말 잘 쉬셨습니까? 그럼요. 오늘 완전 그린 색깔로 입고 오셨네. 네, 오늘 뭐 푸릇푸릇한 여름의 색깔로 이제 입어봤습니다. 여름이구나. 저는 여름에도 이 빨간 양천점 맨날 입고 다녀가지고 왜 닉네임은 하필 레드지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고요. 자, 제가 어제 주말에 저희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막 메시지 엄청나게 썼어요. 제가 어제. 뭐라고요? 이제 시장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투심이 개선이 될 것이다. 하지만 투심이 개선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시장이 그동안 거래량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갭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피시비시거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위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PCE 지표 어떻게 됐습니까? PCE 지표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으면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무려 3년 몇 개월 만에 그렇지. PCE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즉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금액들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은 이제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갑을 이제 닫고 있으니까 저 미국인들이 지갑에서 돈을 안 꺼내고 있어요. 네. 돈 안 꺼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자리를 청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 소비 지출도 어느 정도 많이 돈을 안 쓰고 있다. 그만큼 경기력이 안 좋아서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시업, 수당 청구, 그다음에 미국 5월 PC 이 부분은 저번 달 12일 날 우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규 시업 수당 청구하고 네. 5월 PCE 이 부분만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연준 의원들은 그 지표대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서두를 것. 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에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지난달에 FOMC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 회의록이 바로 3일에 공개가 되는데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밤, 우리 시각으로는 밤에 공개가 되고 사실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고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즉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인 발언을 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일에 FOMC 회의로 공개 이후에는 더욱더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전문가님?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이 반영감이 기대감이 주식시장인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부터. 제가 저번 주에 뭐 하고 있습니까? 미증시가 하락이 된다고 해도 국내 시장은 상승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말대로 미국 시장과는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FOMC 의사록 공개가 수요일에 있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 다른 중요한 일정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이 한국은 볼 필요 없어요. 뭐 영양 준다고. 사실 화요일에 비워둘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 뭐 영양 뭐 조금이라도 주나 한국 뭐 없어요. 빈간으로 두기가 좀 그래서 가져왔는데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한국이
미국 가서 눈치 보지 뭐 그럼요. 한국이 뭐 소비자 물가 지수 한다고 한국이 먼저 내린다고 해서 미국이 내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해야지 우리나라가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의 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조업 지수가 오늘 그렇지. 밤에 발표가 되고 뭐 미국은 사실 미국인들 부럽습니다. 이번 주에 휴장이 많아요. 수요일에 조기 폐장 그리고 목요일은 아예 휴장입니다. 이게 만약에요. 네. 이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네. FOMC 의사 회의록이 되게 좋게 나오는데 다음날 갑자기 석가모니님이 오시진 않나.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갑자기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이 돼요. 네. 아, 그래도 우리 증시는 또 오를 수는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우리 증시는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미전시가 휴장이 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지금 조기 총선. 지금 일단 프랑스에서 어제부터 조기 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사이나 이제 영국에서 조기 총선이 시작하는데 네. 즉 지금 현재 총리들이 자리가 위태위태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유럽의 부활시성을 시장이 줄 수가 있는 거죠. 조만간 이 부분 제가 뒷부분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주 준비된 아나운서님입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국의 전기차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얼마나 좋아. 유럽연합에서. 국내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또 한마디 해도 되나? 그럼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올라가봤자 SK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투심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차익이 나왔잖아요. PCE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AI주에서 먼저 이탈이 되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새롭게 그동안 부각받지 못했던 기술주들을 편입하려고 이탈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미국 알겠어요.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PC 지수가 나름대로 소비 지출이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 증시가 그렇다면 약간은 올라줬어야 맞는데 왜 조정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동안은 반도체주들만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또 다른 기술주라든지 여타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함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새롭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미국에서 일주일마다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미국은 맨날 일정이 있어. 그렇습니다. 엄청 빠르게 돌아가네. 근데 이번에는 6월 한 달 동안의 고용 상태를 네네네.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같은 날에 삼성전자 또 실적이 발표가 이게 된다는 솔직히 부분. 삼성전자 실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국내 시장에 언제는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까? 네.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그때 갑자기 환율이 떨어지면 그때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주가가 솔직히 실적이 좋아서 상승하느냐 아니면은 엔비디아 잭슨 황께서 삼성 매력적인 기업이 됐듯 이 한마디 5% 올라가는데 무슨 실적이 지금 중요합니까? 삼성전자한테.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한테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중요해요. 4일 목요일, 4일이 아니고 3일날 이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안만 나온다고 하면은 국채금리가 빠지겠죠. 채권이. 그러면 국채금리에서 빠진 돈들이 다 어디로 간다? 주식시장으로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시장 환율이 떠진다? 그러면은 어디로 간다?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지. 상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실적하고 상관없이 상승이 나와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른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 부분 또 다시 한번 뒷장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미국 증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전문가님도 이 토론회를 시청을 하셨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시청을 하셨다는데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좀 트럼프가 토론회에서는 좀 우세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 이 토론을 시청한 시청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트럼프가 낫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요. 한 그래요? 4살 차이 나거든요. 네. 4살 차이가 나는데 네.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느낀 거는 이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메시지를 다 막 보냈지만은 어떻게 느꼈냐면은 네. 트럼프가 뭔가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말문이 계속 막혔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 공격을 좀 많이 했죠, 트럼프한테. 과거에는 트럼프가 좀 더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이 좀 인신 공격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는 되게 노련하게 잘 넘어갔어요. 어허. 그리고 트럼프가 CNN에서 얘기한 게 네. 트럼프가 토론에서 얘기한 92번이
거짓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네. 트럼프가 이 92번 거짓말을 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미지 이거 이제까지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이미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 토론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네. 그 이미지를 다 버리고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트럼프가 계속 그 부분을 분위기를 끌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주, 수혜주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렇죠. 풍력 에너지 관련주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아직은 대선까지 그래도 5개월, 4, 5개월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오늘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지금 바이든이 어느 정도 좀 지지율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트럼프 쪽에 남북 견협주하고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규제, 네. 그다음에 히토류, 히토류하고 5G, 6G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뭐 갭상승은 아니지만은 천천히 올라가는 우상향 형식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트럼프 쪽에서는 중국 반도체 규제, 히토류, 5G, 6G, 남북견협 이게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네. 근데 오늘 남북견협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익신석재, 뭐 일성건설, 뭐 이런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대하TI, 네. 그다음에 대오A에, 그다음에 아난티, 한창 이 종목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북견협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한테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오물풍선을 계속 던지고 위에다가 있어요. 평양냉면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양냉면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 평양냉면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네. 지금 남북경주가 올라가니까 투자자들 좀 올라갈 거예요. 그래요. 뭐 지금 현 종잡을 정부에서 수가 없어요. 갑자기 현 정부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나? 이런 생각은 왜 이 정부때 왜 올라갔나? 이게 트럼프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과거 트럼프가 예전에 김정은한테 요케맨 요케맨 나하고 회담하고 싶으면 미국에 와서 불고기 버거 내가 선물해주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김정은을 자극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판문점에서도 만났고 그래요. 여러 정상회담을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과거 이력이 있던 이 과거 이력의 수혜주들, 이 수혜주들이 트럼프가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히토류 관련돼서 또 중국에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볼 수 있으니 히토류 관련주들도 지금부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장면 한 번만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주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솔직히 엄청 급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엄청 급한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TV 토론에서도 졌고, 그러면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든 아무 말이나 내뱉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걸로 지지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 사우피임약하고 현대납품,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하고 사은피임약,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올라가니까 트럼프 관련주들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다른 반면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매우 급해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이 사은피임약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다시 승기를 좀 쥔 것 같긴 하지만 11월 대선 전까지 아마 계속해서 두 후보가 뭐 시소타기 하듯이 지지율 경쟁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어떤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도 역시나 계속해서 반응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주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테마주가 바로 사우피임약 관련된 종목들, 현대약품 같은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도 테마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이 나와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저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네. 현대약품이 네. 현대약품이 이제 그 CNN 저 진행 요원이 켈리스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트럼프한테 바이든이 지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사우피임약, 이 낙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낙태를 합법화하는 네. 법안을 정책을 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합법화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 반대하겠지? 반대하면 내가 지지율 많이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그쵸, 하고 그쵸.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바이든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그날 한국 시간으로 현대제품이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갭상승했다가 오히려 TV토니가 주제가 끝나니까 또 빠졌어요. 그만큼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네. 상승했다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여러분들이 솔직히 정치 테마주 바이든하고 트럼프 쪽으로도 가고 싶으시겠지만은 네. 12월 달이 대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지율은 8월 달에서 9월 달부터 그때부터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지지율 경쟁이 시작되는 8월, 9월 이후에나 관련주들을 조금 더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중 무역 분쟁 대표적으로 히토류 관련주들이 있는데 지금 히토류 중국에서 또 스멀스멀 이 히토류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하고 있고, 지난 29일에 그제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미국에서 또 뭐 중국 때리기가 시작이 된다면 중국에서도 반격에 나설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히토류이기 때문에 자으면은 네. 시진핑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어요. 네. 미국하고 이게 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시진핑이 갑자기 히토류 공장에 갑니다. 히토류 공장에 가요. 공장에 가요. 히토류 공장에 가가지고 이 히토류에 대해서 이게 만지는 그 신용 있잖아요. 그런 거 돼요. 네. 그러니까 즉 전 세계한테 긴장하냐 이거예요. 그런 프로가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히토류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그 카메라 안쪽에도 히토류 금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금속이 들어가고 우리 아나운서님이 갖고 있는 리모컨에도 히토류 금속이 들어가고 네. 히토류 금속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을 좀 체크하시고요. 네. 이지는 안 되겠다. 이거 전체적 방송이 안 돼. 이지는 안 되겠고요. 네. 유니온 머터리얼. 그다음에 동구 INS, 그다음에 세노텍 이 세 가지 종목만 보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히토류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60%를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만약에 규제를 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반응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유니온 머티리얼과 동국 RNS, 세노텍이라는 세 가지 종목을 픽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관련주로서 한 가지가 또 방산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께서. 제가 볼 때는 네. 트럼프가 만약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 한국도 핵무장 핵무장 될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왜냐면은 지금 현재 K방산 글로벌 여부콜 뭐 이것도 좋습니다. 5일 영업이 최대 선전 추정치가 460%.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꾸 전쟁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으니까요. 정말 사실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방산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제일 수혜를 봤던 거는 NIG 네스온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서 지금 NIG 네스온이 저번에 롯데워드 빌렸잖아요. 어.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에버랜드도 빌릴 것 같아요, 느낌이. 에버랜드 빌려가지고 직원들끼리. 그럴 것 같아요. 또 사상 최대치 시작이 나올 것 같으니까. 와. 잠깐 지금 네. NIG 네스온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네. 두 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NIG 넥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NIG 넥슨이 저번엔 롯데워드 갔으니까 이번에는 저거 에버랜드 갑시다 이렇게 하고 또 가지 않을까 또 싶어요. 뭐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캐리비안 베이도 다 빌릴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만큼 올라갈 상당히 자격이 있는 회사예요. 네. NIG 넥슨은. NIG 넥슨은 상당히 자격이 있는 회사였고요.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저번에 우리 아는 우리 회사 직원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약간 좀 갇혀 있네요, 근데 저 박스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280% 이상 수익이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좀 이분이 좀 억울한 게 뭐냐면 50만 원을 샀다고요. 아이고. 50만 원 빼면은 다한금에 뭐 몇천만짜리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 쓴 거는 2% 3% 마이너스인데 하필이면 50만 원치 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0% 수익이어가지고 엄청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수익이 나도 되게 좋아해야 하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네.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이 종목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이제 젤렌스키는 좀 많이 지쳤어요. 그 부분도 제가 뒤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다 준비했구만. 그럼요. 말 못하게 막 다 준비했어.
자, 좋습니다. 그럼 탐정만 넘어갈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에서 총선 1차 투표가 어제 열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7월 4일에는 영국에서 또 조기 총선이 열립니다. 시기가 뭐 굉장히 겹쳤는데 프랑스에서도 이번에 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좀 권력을 잃을 것 같아요. 극우 정당이 이번에 압승이 예상되면서 처음으로 극우 정당의 집권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영국도 역시나 극우 개혁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그렇지. 그렇게 되면 또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이 부분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4월 때 지방선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하필이면 오늘 빨간색 입고 왔네.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야당, 여당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어느 당이 이겼죠? 그때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겼죠? 승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기고 나서 다음날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약간 엄청 출렁했습니다.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책을 추진했던 금투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표결이 좀 많아지면은 시장이 좀 무너질 수가 있다 해가지고 다음날이 좀 많이 무너졌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유화가 약세가 되면은요. 네. 그거하고 똑같이 달러가 반대로 상승이 됩니다. 아니 그동안에도 달러 강세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달러가 떨어질 때쯤에 갑자기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압승이 예상이 되니까 여기서 유화하고 약세가 되면은 네. 당연히 반대쪽으로는 달러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일본 엔화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또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가치성이 자꾸 일본하고 중국의 지폐들이 떨어질수록 이 달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오사이나 영국 조기 총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하고 영국은 전 세계 자본을 미국 다음으로 움직이는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거기에다가 네. 우리가 저번 이 2달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2달 전에? 네. 뭐였죠? 위안 대통령이 그렇게 사이 안 좋은 미국산 헬기 타고 가다가 그것도 헬기를 미국산 타고 갔었어요. 그러다가 별세를 하셨는데 네. 별세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란 대통령의 보고서가 또 준비 중입니다. 이제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러면 또 유가 상승하면 또 인플레이션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네. 달러를 강세를 시킬 수가 있고 네. 오늘 상당히 1,410원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단기적인 거예요. 그래요. 단기적으로만 발생하는 거지 지속적으로 이게 달러를 강세시킬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현재 오늘 환율이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좀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떨어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삼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가 그렇게 심하게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 네. 달러가 계속 조정이 되면 될수록 우리 국내 시장한테는 더 좋은 거죠. 네. 그러면 하이닉스는 빠지고 삼성전자 주가만 상승할 거니까 단기적 영향에만 그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379.3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할 만한 일정들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살펴봤을 뿐이지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환율을 압박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뭐 프랑스, 영국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이 출렁 이슈가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전문가님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보다는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더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드린 환율 상승의 압박 요인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환율이 앞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보면요. CXL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보시면은 뭐 반도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만 오랜만에 CXL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CXL이라고 하면은 CPU랑 GPU 같은 서로 다른 반도체 장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 이게 메모리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어서 지금 뿌리치지. 브릿지? 전선 연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오, 브릿지? 응. 그렇습니다. 정말 또 이제 그 공돌이? 그쵸, 공도이. 공돌이 출신. 제가 예배도
일봐도 예전에 공돌이 출신이. 땜지 기능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과거 2011년도에 네. 친구 따야 강남 따야 가면 안 되잖아요. 친구 따야 저기 용평 쪽에 가지고 LG 디스플레이에서 땜질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전문 기술자입니다. 전문 기술자인데. 어떻게 선망하시나요, 근데 정관님? 뭐,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요. 자 보시면 이 커디타스 반도체가 좀 네. 대장주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CPU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CPU하고 GPU에 되면은 이제 AI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하고 비슷한 CQL, 뭐 CSA하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 쪽으로 수급이 다 형성이 됐었던 거죠. 네. 그리고 5회 동안 조정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커디타스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 솔직히 이 커디타스 반도체 차트 엄청나게 이뻐요. 오, 그러네요. 겁난다. 죄송합니다. 엄청 이뻐요. 엄청. 네, 엄청 이쁜데 오. 이거 좀 탐이 나기도 하죠. 오. 이게 근데 또 여기서 또 이거 얌얌 또 이거 뿌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저거 사는 소리다 이렇게 듣고 또 떨어지면 내 욕하지 또. 근데 이 종목 같은 커디타스 반도체는 네. 지속적으로 앞으로 반도체주들이 빠진다고 하면은 네. 반사이익이고요. CPU의 반사이익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실 거예요. 네네. DM 관련주가 빠지면 뭐가 올라간 줄 아십니까?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올라가. 아. 그 비메모리 쪽에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었고 네네. 거기에 텔레치스하고 칩셋 미디어 종목이 있었습니다. 즉 세터는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AI주 빠지면은 CS의 관련주인 퀄리타스 반도체 이 퀄리타스 반도체 쪽으로 계속 참고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와, 좋습니다. 반도체도 뭐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섹터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고 지금 그동안 못 갔던 CXA 관련주 보신 것처럼 퀄리타스 반도체가 역시나 대장주인데 지금 차트상으로 굉장히 다른 반도체주들과는 다르게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한 3, 4거래일 전부터 고개를 이렇게 삐죽 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임의로 이 종목 막 갑자기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저희가 드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디서 받으시느냐?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더 많은 정보 공유할 수 있는 방으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얘기해봤으니 SK하이닉스 얘기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는 뭐 1박 2일 동안 회의를 했어요. 1박 2일간의 회의 끝에 결국은 AI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SK온 쪽에서 배터리에 관한 투자는 약간 축소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또 주목을 받게 된 개념이 SSD라는 개념인데 낸드 플래시나 D램 같은 초고속 반도체 메모리를 저장 매체로 사용하는 저장 장치다. 이게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 SSD 관련주 전문가님이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종목이 많지는 않네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SSD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는 제일 먼저 상승이 되는 게 한양 디지텍하고요. 네. 그다음에 삼화전기 네오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시 보는 종목은 한양 디지텍입니다. SSD 쪽으로는. 그리고 이 하이닉스가 저는 이번에 사업 구조 정말 잘 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삼성은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HBM3 메모리를 지금 그걸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HBM 시대가 많이 바뀌는 만큼 이번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HBM4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에서도 아나운서님 반도체에도 DM이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HBM 쪽에서 여러 가지 상태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비메모리든 아니면 여기서 패키징이든 그런 섹터들 쪽으로 최태원 회장이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주가는 투자한다고 했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빠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우리가 있겠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기대감이 너무 끝없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그러듯이 또 마아 올리고 있어요. 또 마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어떻게 보면은 네. 제가 가끔 이제 방송에서 하이에나 자꾸 외치잖아요. 수고가 네. 빨아먹는 네. 우양주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이에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즉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보다 네. 하이닉스 쪽에 공급하고 있는 SSD 이 관련주들이
이쪽으로 더 보시는 게 더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죽지 않는 SK하이닉스 불사조 같은 종목인데 지금 이제부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HBM 관련주들보다도 또 다른 섹터 순환매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CXL 관련주도 괜찮고 SSD 관련주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SD 관련주 중에서는 한양디지텍이라는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픽해 주셨고요. 자, 지금 보니까요. 방금 보여드린 CXL 관련주와 SSD 관련주의 공통 분모가 두 가지가 있네요. TLB와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네네네. 두 가지 테마에 모두 속해 있어요. 네네네. TLB와 네오셈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TVO 네오슨도 괜찮긴 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SSD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한양 디지텍 나오지만은 지금 TVO 네오슨은 복합 테마이기도 오. 합니다, 여러분들. 네. 복합 테마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복합 테마 중에서 한 가지가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 어. 같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SSD로만 보신다고 하면은 한양 디지텍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이야기 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전문가님이 또 일요일에 뭐 잠도 못 주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교육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머스크님은 저 테슬라 주가에만 좀 관리 신경 쓰시지 이 스페이스 왜 우주 항공까지 하셔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요. 이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항공 아, 기업이 바로 그래도 참 스페이스X인데 도전 의식이 대단합니다. 한국의 동해가스 그것보다 이게 더 낫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네. 연속 지금 석 달 연속으로 로켓 재사용에 관한 신기록을 행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로켓을 재사용하게 되면은 비용이 크게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기서 AP 위성은 좀 잘 보고 있습니다. AP 위성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예전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주였어요. 네. 근데 요즘은 좀 고개 많이 못 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주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이 나와도 상관없는 종목이고요. 네. 이 AP 위성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AP 위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가 좀 어느 정도 또 반등 타이밍이에요. 와, 그렇죠? 아니,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우리 윤지환 선생님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네. 이거 살로 가나? 오, 한번 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AP 위성이 지금 근데 약간 좀 자리는 되게 좋거든요. 네. 자리는 정말 좋은데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네.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딱 한 번 최근에 크게 한 번 나온 것 빼고는 없습니다. 저 빨간색 장대 양본 저거 보이시죠? 저거 말고는 거의 나온 게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슈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약간 좀 지유할 수도 있는 종목이 AP 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이슈가 한 가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셨듯이 당분간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 AP 위성에 대한 말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좀 2차 전지가 더 많이 올라줬으면 했는데 물론 2차 전지도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바이오주들이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 뭐 셀트리온도 진펜트라가 FDA 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고 바이오 관련주들, 제약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님이 사실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절대 안 본다 하셨거든요. 근데 관련주들이 올라 버렸어요. 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모른 척하세요, 전문가님? 올랐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죠. 근데 네. 내가 그때 그래도 삼천단 제약은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삼천단 말도 더듬네. 네. 삼천단 제약은 되게 좋은 종목이고. 인벤티지랩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어떤가요? 인벤티지랩. 그래서 안 선생님.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네? 저는 뭐냐?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바이오는 네. 임상 잘 되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어머. 하지만 임상이 잘 안 되면은 어머. 오히려 죽음이에요. 네. 우리는 HIV 사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바이오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바이오를 지금 안 잡은 지가 한 3년 됐거든요. 뭐 놓치면 그냥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면 되는 거고. 사실 상한가 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번 주 금요일날 그렇게 외쳤어야 했는데 네. 하필이면 나는 이거 안 봅니다. 그래요. 이렇게 했던 종목이 상한가를 가버리니. 정관님 원래 바이오주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이오주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코로나가 한번 터지지 않는 이상은 바이오주 좀 건드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바이오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에 계속 상승이 되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만큼 또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투심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바이오주 상승을
상승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우크라이나 관련 종전 관련한 소식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잘 그래도 버텨왔는데 한 2, 3년간 이어진 전쟁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렇죠. 힘들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몇 개월 내에 종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고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이라는 게 지금 지난번에 최근에 열렸는데 두 번째 회의가 몇 달 내에 열린다고 하고 이때까지 그 관련된 종전 계획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실은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는 일은 좋은 일이니까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긴 한데 네. 근데 결국에는 푸틴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간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약간 좀 이게 좀 유럽 연합이 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지는 모습은 또 보기 쉬워요. 근데 이때 또 안 도와주다가 또 나중에 가지고 안 된다. 전쟁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게 이제 다른 유럽 국가의 입장일 겁니다. 근데 전쟁은 어느 정도 멈춰야 원자재들이 또 떨어지죠. 원자재들이 또 떨어져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정말 이 젤렌스키 표정 보세요. 뭐든지 다 묵념했어요. 그리고 체념했습니다. 이게 최근 사진 같은데 바이든 그 TV 토론 보고 나서 표정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바이든 TV 토론을 보고 표정이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사실 그럼 미국의 정치 상황도 좀 많이 그렇죠.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 입장도 네.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 갑자기 저번 주까지만 해도 끝까지 전쟁을 유지할 것 이렇게 하다가 네. 아무래도 저번 주 TV 토론에 보고 약간 좀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네네. 그래도 힘내십시오, 젤렌스키. 재건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재건주도 저는 앞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SY, SY하고 그다음에 저는 SY만 잘 보고 있습니다. SY가 제일 좀 그래도 SY가 이게 남북경협주도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협주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듈 관련주기도 하죠. 모듈러 주택 관련주인데. 네, 모듈러 주택 관련주기도 근데 하죠. 오늘 차트상으로 보니까 음봉이 좀 길게 나왔네요. 오늘 시장 뭐 안 빠지는 게 있습니까? 윗골이 그래요? 달리고. 그럼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니다. 네, 그렇게 큰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에 좀 괜찮을 네, 것 향후에 같다. 또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만약에 봐라, 내가 토론회 끝나고 나서 젤렌스키도 바이든 그거 보고 나서 이렇게 묵념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 체념.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결시키겠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재건주들이 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먹기가 좋은 종목이 바로 SY일 것 같고 모듈러 주택 관련주 좀 이제 어떤 건물을 빠르게 조립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협력한다는 소식에 대한 어떤 좀 그런 썰들이 많이 오고 갔던 사람들이 많이 모으고 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음봉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이 또 기사까지 보여주셨어요. 아주 센스가 좋습니다, 우리 PD님. 자, 조문관님이 우리 또 지난주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유진 로봇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진 로봇이 또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어요. 30억 규모의 자율 이동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니 TCZ는 500억 전환사채 그걸 유입했는데 이 30억한테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TCZ? 그렇습니다. 사실은 30억이라는 규모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항상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에도 유진 로봇이 근데 저는 유진 로봇을 좀 그렇게 이제는 좀 상승했으니까 네. 좀 이게 사실 6월 28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주들이 그나마 제 기술주 중에서 진입하기 제일 좋다고요. 네. 근데 따가지고 유진 로봇이 이제 30억 그 규모 계약에 따가지고 상승 중인데 네.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가 너무 좋다. 네. 이거 사야겠다 네. 생각해가지고 사시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그동안 유진 로봇 차트를 보세요. 이게 부각을 못 받으면은 스키장이 돼요. 스키장. 스키장 돼요. 좀 많이 엄청나요. 그러네요. 한 번 장대 양봉했다고 해가지고 저거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갔구나.
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요? 사면 큰일 나요. 서울에서 따지자면 저 제주도까지 대마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이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유진 로봇은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익 중인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뭐 한 분이라도 있다 보면 그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로봇주 관련주 중에 다른 종목은 없나요, 전문가님? 코난 테크놀로지. 음. 코난 테크놀로지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AI 서버, PC 서버용으로도 같이 연관된 종목이기도 하고 네. 현대 로봇주이기도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반등 타임, 횡보 형식으로 가면서 상승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된다는 것보다 한 5%에서 8% 정도 입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로봇주 중에서는 이제 유진 로봇 다음으로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뭐 중장기적인 상승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을 때 수익을 보신다면 짧게 5%에서 8% 수익 청산하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약간 악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보고. 4680 배터리가 뭐냐면 지름이 46mm고 자, 길이가 80mm인 원통형 배터리를 말합니다. 그렇지. 뭐 한 이 정도 할까요? 근데 이 생각보다 작네요. 근데 어쨌든 이 4680 배터리를 원래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자체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네, 근데 이게 우리 LG엔솔과 삼성 SDI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그럼요. 네. 반사 얘기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엄청 웃겼던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네. 네,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을 좀 해줬어요.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어머. 물리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아니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보다 더 많이 물려서 미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했죠. 근데 레드님 큰일 났어. 어떡해?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왜요? 그러니까 레드님 가만히 있어봐. 내 링크 하나 보내줄게. 봐봐. 이렇게 하고 링크 보냈어. 네네네. LG 엔솔이 공장이 가동 중단됐대. 어머, 막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어쩌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악재 아니야? 무슨 악재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에 대해서 대체 강구를 했고 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한국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기사 내용은 끝까지 보셔야지. 뭐 공장 하나 중단했다고 그것만 봅니까? 왜? 나는 중요한 부분은 포인트 못 집었는데 얘기 좀 해줘봐. 네. 보십시오. 네. 일단 미국 공장이 그 공장 중단을 했다고 하지만 이 밑에 그의 밑에 보시면은 원통형 배터리는 생산을 계속 체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님? 아 그렇구나, 난 이거 못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원통형 배터리에만 어느 정도 집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5% 정도 상승 중이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네. 내가 저번 주에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리고 이 원통형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침 아시겠지만 흘리시는 건가요? 입이 좀 풀려고요. 보면 알겠지만 이 4680 배터리는 네. 중국에서는 절대 못 만듭니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전 세계로는 이 원통형 4680 배터리를 납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렇죠? 가성비가 좋고 전기차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이 전 세계가 샤오미나 뭐 BYD 이런 거로 총 지배가 될까봐 규제를 완전히 해버렸어요. 제재를. 유럽 연합에서.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를 절대 못 줘요. 그나마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각형 배터리입니다. 사각형. 근데 이 4680 배터리를 이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는데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마진도 많이 안 남는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도저히 그게 기술력이 안 되는 거야. 기술력이 안 되니까 이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이번 년 8월달에서 7월 중순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당연히 테슬라가 여기에 대해서 4680 배터리를 생산 안 한다고 하면은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공급을 하는 TCCT하고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저번 주에 금양이 그 무슨 모비니티에서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신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양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한번 급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빠지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금양 종목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상승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금양하고 거의 만만한 우리 종목 또 하나가 있죠. 맛먹는 종목? 뭐겠습니까? TCC 스틸. 상승하기만 하면은 진짜 종목 이름처럼 스틸 도는 스틸에 나가는 네. TCC 스틸. 그래요. 이 종목도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CC 스틸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오늘 보합인가요? 보합권인 것 같아요. 아, 보합권이네요. 오늘 3%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이게 유상증자 그다음에 전환사채에 대해서 500억 있지 않습니까? 네. 그 500억은 이제 난입이 완료가 되었고 네. 그리고 정확가액이 55,000원이에요. 그러면 TCCT 입장에서는 이 자금 조달도 됐고 이거 오늘 보면 갭상승이 나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굉장히 근데, 호재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약간 좀 알아 올렸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오후쯤에 또 상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종목은 저는 솔직히 이 종목 들어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네. 추가 매수 없이 30%도 끝까지 끌어올렸고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두 번의 N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N자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저는 되게 메리트 높게 보는 거는 네. 최근에 500억은 이제 지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니켈 금간판 추환량 20톤을 기존에 만들 수 있던 거를 60톤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60톤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니켈 금간판은 완승은 제가 볼 때는 TCC 스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에서 들려온 소식이 바로 4680 원통형 배터리 자체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그렇다면 이 4680 배터리를 우리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만드는 것을 테슬라가 사가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마침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이번 달에 원통형 배터리를 대량 생산을 최초로 시작하겠다라고 이미 소식을 들려준 상황입니다. 끝났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TCC 스틸이거든요. 오늘 장에도 LG에너지 솔루션이 5% 가까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어떤 고객사로 있는 TCC 스틸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내가 얘기하니까 약간 좀 말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까지도 이 종목은 말아 올릴 수 아니, 왜 저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좀 이따가 금강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상승 타임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SDI LG에너지 이거 정말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 정말 잘 정리해 왔어요. 네. 국내적 측면, 글로벌 측면, 즉 뭐냐? 국내적에선 이쪽에서 하나 호재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측면, 리비안 주가가 급등해서 이거는 일단 차익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10% 이상 그동안 TCT 상승이 됐죠. 그다음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 이거는 늘 있던 옵션이고요. 늘 있던 옵션이고 여기서 스테인리스. 여러분들 스테인리스 네 진짜 깜짝 놀랐잖아. 우리 시청자들한테 스테인리스 계속 얘기해 줬는데 스테인리스 그 철강 그 숟가락 만들 때 그거 철강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2차 전지 쪽에서도 이 폭스바겐 쪽으로 스테인리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펀드 조성을 만들어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기업에 대해 수혜를 주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회사가 스테인리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인리스가 최근에 이 노스포트하는 전기차 쪽하고 거래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이익이 삼성 SDI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성 SDI의 물건을 제공하는 원통형 배터리에 니켈도 금강판을 제공하는 TCCT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TCCT에 대한 투자 포인트 국내적 측면과 글로벌 측면으로 살펴봤는데 뭐 날씨는 왜 무슨 뭐 112번 갖고 왔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날씨를 가져왔어요. 지금 초록색이 다 비 오는 날. 20분 동안만 112번처럼 한번 해보세요, 아나운서님.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비가 그래요? 쭉 온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싫어요? 이 폐기물 쪽 쉬운 게 아니고요. 이 폐기물 쪽에서 지금 현재 YNT가 저는 종목을 되게 좋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YNT가 종목을 되게 보고 있고 네. 이 농업 쪽에서 태풍이 만약에 오면은 이 농작물 관련주들이 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승한다고 남북경주 또 착각하지 마시고요, 시청자분들. 네. 여기서 폐기물 YNT가 좀 유심히 보시고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네요. 이따 우리가 이제 최근에 24시간 동안 방송을 3번 하게 생겼어요. 그래요. 저희가 사실 우리 오후 와이프보다 아나운서 얼굴 더 많이 보게 생겼어요. 저도 그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이따
11시에 봅시다, 밤에. 네, 아,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밤 엄청 많아요. 11시에 다시 찾아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희가 더 알찬 정보 모아서 밤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방송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저기 뭐냐, 우리 대표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 이거 하나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 윤지호 아나운서 집이 2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택시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오, 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따 11시에 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께 또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의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따가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